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이고요. 오늘도 저희에게 많은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메리트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살려는 드릴게 하면서 월요일에 다시 좀 올라옵니다. 문제는 어떻게 확정이 되어가고 그런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안정성을 좀 찾을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는 시각도 있네요. 그 가운데 저희는 첫 번째 종목을 오랜만에 네카오의 움직임에 오전부터 집중을 했기 때문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일정상 오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원래 그 신청을 15개사가 했고요. 그 가운데 서면 평가로 10개사가 추려졌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5개사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딱 펼쳐보니까 카카오는 거기서 누락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7월 31일에 신한투자증권에서였나요? 카카오에 대한 매수를 중립에서 매수로 의견을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올렸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번 AI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제외됐다라는 이것은 영향도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 판단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다른 쪽에 오히려 더 수급이 뺏기는 거라면 그쪽으로 더 붙어야 하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카카오부터 얘기 나눠봅시다. 과장님. 내용은 그거였어요. 자회사들이 일 잘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그것들에 대한 잘 벌어오는 것들이 카카오 쪽으로 흡수될 수 있다. 그럼 흡수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가 신한투자증권의 내용이긴 했었거든요. 관련해서 평가는 어떻게 주십니까? 일단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AI 관련된 이 선정에 있어서 카카오에 대한 주가에 대한 상승력이 일부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되돌림 현상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선택된 종목군들을 더 사야 되고 여기서 탈락된 종목들을 이제 피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물론 탈락이 됐던 종목군에 한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아니면 피해야 된다? 피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선정된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붙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AI 관련돼서는 이제 이 대선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정책으로서 많은 부분 주목도가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번 금요일 날 선정 관련돼서 먼저 보도가 나오게 되고 오늘 선정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물론 이제부터 반등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최종 관련돼서 2개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고 그게 2027년도거든요. 그리고 2027년도에 선정이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GPU 관련돼서 이제 공급을 받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생각보다 급하게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은 낮은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지켜보시면서 급하지 않게 대응을 하신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중립의 의견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11월 달에 이제 오픈 AI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AI 관련된 플랫폼이 카카오가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얼마만큼이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을 보시면서 좀 차근차근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는 정말 장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네요. 카카오에게 있어서는요. 그런데 사실 다른 쪽이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클라우드. 그러니까 네이버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브젠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관련 연관된 종목들 찾아보실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업스테이지도 선정이 됐는데 관련주가 플리토랑 컴퍼니 K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꼬리를 좀 길게 달긴 했거든요. 그냥 반짝 상승적인 개념으로 보세요? 아니면 카카오는 조금 후반으로 본다면 다른 종목군에서 지금은
충분히 플레이 가능한 쪽을 찾아보는 건 괜찮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목이 이 업체가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사실 AI 관련된 투자 심리가 좋았다면 추가적으로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LG 관련된 종목군이 어느 정도 한 10% 정도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사실상 이런 작은 종목군들이 거의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된 이러한 결과로서 맞이를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 자체가 금요일 날도 사실상 언급이 됐었던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예. 상승이 나온 다음에 시간 내에서는 오히려 빠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부분은 생각해 봤을 때는 투자 심리 자체가 아직 여기를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핫하게 보고 있지는 않구나. 그렇기 때문에 잠깐 내가 들어가서 이 변동 폭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지 여기를 이제부터 기술적으로 간다? 이것은 아직은 좀 보이지는 않구나. 이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종목군들이 확실히 바닥을 다지는 모습 혹은 이제 이 상방 쪽으로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해야만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LG 뭐 CNS라든지 네. 이러한 기업군들이 정확히 저점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은 보이고 있기는 한데 그것을 급하게 내가 베팅을 하면서 들어갈 필요는 없고 지금 시장도 변동성이 높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은 과정 속에서는 확인하면서 차츰차츰 들어가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이러한 재료 하나에 일일비하면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근데 네카오가 이 이슈 전에 스테이블코인 묻어서도 굉장히 잘 갔고 또 정부 정책 관련한 인사와 묻어서도 굉장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던 적이 있었던지라 저희가 언제 들어갈까에 대한 타이밍 고민을 늘 하던 종목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이런 이슈가 벌어진 건데 자 그러면 신유진 부장님 카카오가 사실 고점을 6월 달까지 만들고 쭉 7월 한 달간을 내리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충분한 조정일까요? 지금 오늘 좀 고개를 들여다가 말았는데 여전히 조정을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관점이신지 지금부터는 좀 모아가도 괜찮다라는 관점이신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결론은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오늘 솔직히 이게 국대 AI 이 뉴스가 네. 오늘 발표된다라는 이슈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뭐 프로그램 매수 영향이 커서 좀 오르나 생각을 했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프로그램 매수여도 오늘 들어가봐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저는 요새 좀 차트 볼 때 일봉보다는 좀 주봉을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좀 정배열로 잘 가고 있고 그래서 조정이 나와봤자 크지 않을 거로 예상되기도 했고요. 수급 면에서도 거래량도 조금씩 붙고 있고요. 이게 외인 지분율을 살펴보면은 한 28% 정도로 최근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과거 잘 나갈 때 뭐 30% 이상 유지됐던 점 감안하면은 룸은 꽤 남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한 20에서 27에서 28% 정도 계속 요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아직은 뭐 의미 있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 말은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 지분율이 그래서 뭐 8짜리는 아니다 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모멘텀이 생기면 열심히 채워갈 수 있을 만큼 룸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는 오늘 그 국대 AI에서 빠지긴 했지만 이쪽보다는 뭐 그 말씀하신 뭐 리포트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 AI 에이전트 이쪽이 굉장히 조금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쪽에 대한 확장성이 이제 어쨌든 5천만 명이 쓰는 플랫폼이고 여기에서 광고 외에도 이제 뭐 AI 뭐 비서나 뭐 스케줄링 혹은 뭐 뮤직 뭐 이런 기존 자산에서 워낙 콘텐츠 쪽에서 강자이기 때문에 붙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건 맞지만 플랫폼이나 뭐 콘텐츠 없는 회사보다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베팅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게 뭐 실적 속도보다는 밸류에이션 확장 속도로도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이게 밸류에이션도 예전에 비해서는 물론 싸다고 볼 수는 없긴 하지만 과거에 굉장히 고밸류 봤던 거에 비해서는 이 밴드 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낮아져 있어요. 네.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부담도 좀 덜한 상황이고 숫자도 앞으로 우상향 나올 걸 감안하면 이 자리에서는
들어갈 만하다. 그래서 저는 모아가는 관점으로 네, 카카오, 네이버 둘 다 좋게 보고 카카오에 조금 더 현재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두 종목이 힘이 없다가 아니라 시기의 차이를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반기 좀 점진적으로 확인할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부터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셨으니까요. 카카오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도록 하죠. 또 언급해 주신 대로 11월에는 오픈 AI와의 이벤트가 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모멘텀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천천히 그 호흡을 가져가 보죠. 카카오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쪽으로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다 들어갑니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뭐 사실 이 뉴스는 기대감 자극하는 정도의 뉴스이죠. 대미 투자 환영하고 관련해서 원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두산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한해 만회를 다시 재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긴 했는데 사실 펀더멘탈 측면에서 본다면 그 체코 3.8조 원에 대해서 실적 반영에 대한 부분을 이미 반영한 주가까지 올랐었고 그럼 앞으로 추가 수주가 있어야 하는데 UA 거는 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우리가 이 종목을 끌고 갈 기대 요소는 무엇일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주가가 되게 잘 지켜요. 제가 보기에는 6만 원을 되게 잘 지키는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맞습니다. 사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접근 이런 부분은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처럼 6만 원권과 6만 8천 원의 이 고 레벨의 이런 채널링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그만큼 관련돼서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이 관련된 이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라인 자체가 깨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고가권에 대한 이러한 이제 밴드권역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 메타라든지 아니면은 알파벳이라든지 이 관련된 기업들이 캐펙스에 대한 자본 지출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 결국 그 말인즉슨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짓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전력에 관련된 부분은 SMR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연동을 할 수가 있을 테고 그 SMR의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계속적으로 5월 달부터 관련된 업체들과에 대한 속도가 더욱더 빠르게 나오고 있으니까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대감을 더욱더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이제 SMR 관련된 수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시권이라는 이런 부분이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욱더 붙여준 부분은 스토리상으로 붙여준 것이지 숫자적으로 붙여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숫자에 대한 부분이 붙기 시작을 하게 됐을 때에는 조금 더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도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더욱더 많아질 테고 확률적인 측면에서도 움직임은 더욱더 많아질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상향에 대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뭐 엑스에너지라든지 아니면 테라파워 관련돼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계가 있으니까 단순하게 뉴스케일 파워 하나만 이제 우리가 목 놓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냥 이 SMR 산업 자체가 미국에서 커지게 됐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더욱더 많은 부분 이러한 부분에 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서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 자체도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됐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장의 흐름 자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면 뭐 세법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다가 그것이 조금 완화되면 다시 움직이는 뭐 이런 부분이 가게 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그래도 하반기 때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 섹터군들이 더욱더 많은 부분 빠르게 올라온다는 점 그리고 단순하게 두산 에너빌리티만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종목이 뭐 BHI라든지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베트남 관련돼서 원전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뭐 한전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원전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크게 크리티컬하게 무너지는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좋은 트레이딩 섹터로서에 대한 관점으로서 우리가 매매를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것처럼 6만 원 선을 잘 지켜주니까 6만 원 선에 닿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로서 대응을 하게 되고 채널링 상단이 6만 8천 원에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조금 줄여나가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신다면 충분히 이 많은 밴드 권역에서도 수익을 계속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해 주셨던 그 채널이 한 달 넘게 만들어준 공고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연속돼서 지탱하고 있는 수급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사실 외국인 기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건가 생각도 있긴 한데, 자, 트레이딩 충분히 긍정의 관점을 주셨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64,000원 라인대 지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수급적으로 견고한 건지 먼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좁은 박스권 이어가고 네.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언젠간 뚫을 수 있다. 상단을. 돌파까지. 네. 그래서 굳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래봤자 좁은 박스권이니까 저는 홀딩 관점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항상 정확한 타이밍은 누구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전방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굳이 매도하면서 대응하기보다는 빠졌을 때마다 더 담아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도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 부담스럽다면 저는 한전 기술도 좀 좋게 보긴 하거든요. 한전 기술. 네, 한전 기술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세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에너지 사업, 뭐 원전 이쪽에 확장될 때 가장 마진 측면에서 올라갈 수 있는 레버리지가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회사긴 하고요. 물론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선두에 있기 때문에 먼저 대장격으로 가줘야 같이 가는 건 맞지만 지금 최근에 차트상으로도 좀 조정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진입하기에 좀 부담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고요. 이게 저는 이 원전 쪽은 이 에너지 산업에서 안 가져갈 수 없는 쪽이기 때문에 언제 뚫을 수 하반기에는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게 박스권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괜히 타이밍 재료하지 말고 신규 매수에 나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보유 중이라면은 계속 끌고 가보는 거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상단 돌파력을 볼 수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다고 한다면 좀 지금 키가 낮아져 있는 한전 기술은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도 언급 주셨습니다. 근데 해체 쪽도 사실 저희가 한번 강했었잖아요, 부장님. 뭐 여러 가지 종목도 있겠지만 뭐 한전 KPS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지금 떠오르는데 같은 원전 동네이지만 별개로 볼까요? 아니면 역시나 같이 좀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군일까요? 당연히 같이 봐도 괜찮다고 생각은 들고요. 탈원전도 엮여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엮여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더 대장격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네, 특히나 지금 아직은 좀 애매한 구간이잖아요. 들어가기 좀 진입하기는 애매한 구간일 때는 좀 대장격에서 머무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장의 움직임을 우리는 더 주시하면서 원전은 AI로 가는 방향에서 무조건 등장하는 키워드이다 보니까 심지어 글로벌리 등장하는 키워드이다 보니까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돌파력까지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뉴스가 참 많죠. 과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트리거가 된 것은 중복 상장 우려가 지워졌다라는 겁니다. 그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 그러니까 중간 지주사격이 상장 계획을 없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HD 현건기나 현인코 쪽에 있어서는 꿈틀거릴 수 있는 재료를 주는 거죠. 흡수합병은 내년도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그 안까지 올해는 충분히 기회를 계속 주는 걸까요? 이런 이벤트도 있고 업황도 나쁘지 않음을 우리가 최근에 확인한 것 같기는 한데요. 추가 모멘텀은 뭘로 봐야 돼요? 일단은
수급적으로 분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면 사실상 인프라코어에 대한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거기에 배수에 맞춰서 이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어느 정도는 같이 동반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이런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이 페어 트레이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업황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2분기 때 이미 이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에 대한 이제 건설 관련된 굴착기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하반기 때 만약 더 많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건설기계 업종에 있어서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길 거고, 미국 쪽에서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건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면 그에 따른 건설 중장비에 대한 수요도 더욱더 많은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캐터필러라든지 이런 쪽에서에 대한 이 건설 장비에 대한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나오게 될 텐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실적의 시즌에 있어서 실적이 만약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더 잘 움직일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타점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조금 바닥권에서 좀 움직였었기 때문에 홀드의 전략보다는 트레이딩으로서에 대한 전략이 보다 더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향을 추가적으로 더 가게 되면 사실 2018년에 만들었었던 그 자리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라서 과연 여기서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일까 걱정은 되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빠르게 한번 접근은 가능해 보인다 의견 주셨습니다. 오케이 사인 내려졌는데 신 부장님 의견 또한 듣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월봉상 전고가 2018년으로 지금 찍혀 있습니다만 거래량은 지금이 더 활발하거든요. 그리고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비대해졌다라고 보고 어디까지 노리시는 전략이신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HD 현대인프라코어 합병하면은 네. 사이즈가 이제 커지죠. 굉장히 예. 커지기 때문에 글로벌 사이즈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저는 계속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로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최근 단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조정 나올 때 진입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게 원래 현대인프라코어가 글로벌로 더 큰 사이즈 회사였었거든요. 네. 이제 이게 붙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두 기업이 겹친 시장도 있지만 이게 합쳐지면서 못 들어갔었던 시장 확대도 가능하고 이런 채널 확대로 볼륨이 확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정고점은 충분히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일단 지금 글로벌로 경기가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탄업 생산 증가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인프라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인 건 아니지만 수요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업체들 방산에서도 보여줬듯 가성비 있는 이런 건설 장비군 이쪽에서도 좀 많이 치고 갈 수 있는 센티멘트적으로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지금 엔진 쪽도 붙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쪽 또 좋아 보이고 그래서 합병 모멘텀이 계속 작용할 수 있어서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서 또 충분히 올라갈 룸은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 모두 그러면 동일한 전략으로 바라봐도 괜찮나요? 그냥 건설기계 사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주제가 나올 때마다 여쭤보는데 거의 대부분 건설기계를 언급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세요? 뭐 아무래도 예. 그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예전에 워낙 이제 유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 많이 하게 되면서 수급적으로 많이 잠겨져 있었던 물량들이 많잖아요. 올라갈 때마다 그만큼 생각보다 저항에 대한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사실상 현대건설 기계를 더욱더 많이 택해 주시는 게 네. 올라갈 때마다에 대한 물량 부담이 조금 더 덜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저 역시나 지금 계속적으로 매매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한번 흐름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에는 거래량이 조금 더 적은 종목군들이 더 많이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현대건설기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명한 판단에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는 두 분 모두 그렇다면 긍정 의견으로 정리를 하고요. 이어서 저희 제약바이오 오늘 좀 고민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금리 인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바이오 좀 봐야 되거든요. 리가켄 바이오 가져왔습니다. 사실 봐야 할 바이오 손에 꼽아요. 일단 코스닥 시총 보면 되는데 과장님 사실 리가켄 바이오가 이유는 많아요. 왜 이 종목을 봐야 하는가 이유는 정말 많잖아요. 어떤 바이오 종목이든 지금 자리가 전고 대비 내려왔다면 전고 잡으러 간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매크로 환경인가요? 근데 조금의 평탄함이 좀 없어가지고 평탄함? 이렇게. 사실 변동성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내가 지금 샀을 때 그 변동성을 다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9월에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오늘 조금 더 움직임이 맞물려서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계속적으로 이제부터 바이오의 반등이다. 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분 다음에 또 뺏기게 될지 이거는 사실 좀 미지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섹터 자체가 이렇게는 끝나지는 않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조금 위아래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부담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때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라면 충분히 지금 권역에서는 접근을 하셔도 된다.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는 지금은 이 관련된 종목을 트레이딩이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홀드로서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ADC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하반기 때 한 건에서 두 건 정도가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연말로 갈수록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그 앞전으로 기대감을 좀 땡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이 종목들 중에서 상승력이 조금 더 커지는 종목과 조금 약한 이 바이오 섹터 내의 종목군들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대부분 조금 더 강한 이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기관들의 이 매수가 좀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관련돼서 기관들이 매집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향후에는 조금 더 움직이게 됐을 때 리가켄 바이오 위주로서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키워드는 LO, 라이센스 아웃 기대 품고 있는 종목. 그렇다면 거의 코스닥 시총 상단에서 충분히 여러분 찾아볼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 긍정 의견 받아봤습니다. 다만 롤링이 좀 심할 수 있으면 인지를 해야 한다. 코멘트 덧붙여 주셨고요. 자, 수급과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유진 부장님, 알테오젠도 사실 좀 올라오고 펩트론 오늘 좀 수급이 붙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가켄 바이오 역시나 오늘 한 6, 7%대 상승 이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오늘 기관이 조금 더 리가켄 바이오를 담는 흐름이기는 하네요. 같이 베팅을 시도해도 되는 자리라고 보시는지요? 베팅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요? 예. 네, 저도 근데 요즘에서는 담고 홀딩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이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그 기술 이전 기대감이 계속 작용 중이기 때문에 저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외에도 뭐 스케줄 상으로도 뭐 기존 파이프라인에서 뭐 다양한 다른 임상 이벤트도 계속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오늘 이렇게 오르는 게 좀 어쨌든 금리 인하 가능성 예. 때문에 매크로 쪽으로 영향이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 워낙 다 많이 빠지긴 했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한 되돌림 또 있어서 급하게 들어갈 필요까지는 좀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자리에선 들어갈 만하다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게 미국 쪽 보면은 고용지표 악화로 미국 쪽 대부분이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바이오 쪽은 좀 견고했거든요. 그런 점도 좀 영향 미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당장 또 얼마나 갈지는 좀 더 봐야 돼서 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는 하지만 뭐 급하게 막 매수에 나서야 된다 이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수가 가능한 자리이긴 하나 지난 금요일에 급락분에 대한 되돌림적 성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매수권으로서 우리가 인지하고 바라보자. 바이오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라이센스 아웃 키워드 품은 쪽으로 여러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